안녕하세요, 혜야입니다. 제가 오늘로써 32주차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약 8주 정도 있으면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둘째 임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첫째 때는 이랬는데 둘째 때는 이렇네 라는 증상 차이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산모와 경산모가 느끼는 증상 차이, 거기다가 첫째는 딸이고 지금 둘째는 아들이거든요. 성별이 다른 것에서 오는 증상 차이, 이런 것들을 재미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임산부 분들이라면 각자 쓰는 그 임신 어플들 있잖아요. 아이가 지금 몇 주차가 됐고 내 증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플. 제가 요새 이 어플을 쓰고 있어요. 베이비빌리라는 어플인데 이거 너무 귀엽죠? 이 애기가 동글동글한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볼 때마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 애기도. 지금 32주차, 만나기까지 56일. 제가 예상해보건데 첫째 아이는 예정일을 지났었어요. 안 나오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유도분만을 하겠다.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유도분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둘째는 조금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둘째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원래는 280데이즈 그거를 썼었어요. 그거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일본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일본 어플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이면 한국 어플이 있으면 이왕이면 한국 걸 쓰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베이비빌리 어플로 갈아탔습니다. 이 어플을 제가 쓰면서 느낀 게 요거 하나만 깔아두면 임신에서부터 출산 후에 아이 키우는 데까지 다방면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여기 이 시기엔 탭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우리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네, 귀여워. 코코넛 크기래요, 지금 우리 애기는. 이런 거 볼 수 있고 이런 거는 사실 기본으로 다 어디든지 있는데 여기 제가 좋았던 게 태담이 있어요. 태담.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좀 책에서 좀 좋은 글귀들을 발췌해서 좀 짧게 읽어볼 수 있게 글들이 나와 있고, 이게 그냥 이렇게 눈으로도 보지만 양육 초기 엄마 아빠와 떨어질 때 유독 심하게 불안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디오북처럼도 짧게 들을 수가 있어서 좋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태담을 해주고는 싶어. 근데 도대체 무슨 말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사랑해, 우리 이런 말이 너무 나쁘고 막 간지럽고 그럴 때 여기 태담에 나오는 글귀들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여기서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따로 찾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 사실 부끄러워도 여기 오디오보다는 엄마 아빠가 직접 말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배동 모임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 조리원 가다 보면 조동 모임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베이비빌리 동기 모임인데 여기 저는 24년 8월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아이 낳는 사람들의 모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모여라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글도 쓰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요새 증상이 이래요,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예요. 다른 분들은 이런 걸 준비하는구나. 나도 여기가 아픈데 이분도 여기가 아프구나 하면서 공감도 하고 또 새로운 정보도 보고 나도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 핫하네요. 다들 제왕절개 날짜 태길 하시나요? 이런 거 궁금한데 어디 물어보기가 애매하고 이런 거 여기다가 물어보시면 답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다른 분들 이야기도 보면서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쇼핑 탭이 있는데 여기 또 이런 거 있거든요. 32주차 엄마 아빠가 추천해요. 그러면 요때쯤에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사는구나, 이런 걸 많이 준비하는구나 하면서 꼭 굳이 내가 사지 않아도 조금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어플을 쭉 써보면서 물론 다 너무 좋았지만 이거 정말 좋다라고 느낀 한 가지는 배동 모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거. 처음으로 아이를 낳는, 그러니까 첫 임신, 첫 출산, 처음으로 육아하는 분들께, 초보 엄마 아빠 분들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지만 처음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러다 보면 맨날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많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조금 피곤하죠. 일일이 막 임신 몇 주 차에 무슨 증상 어쩌고 이렇게 찾아보는 게 피곤한데, 이 어플은 지금 내 임신 주수에 맞춘 정보들을 알아서 띄워주기도 하지만 그 배동 모임에서 나랑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신 분들, 비슷하게 출산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눈에 모아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감도 얻고 정보도 얻고 하는 걸 조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임신해서
있어서 뭔가 어플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뭘 써봐야 될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비빌리 어플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제 둘째 임신도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봤을 때 첫째하고 둘째하고 이렇게 증상이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직접 몸소 느낀 게 정말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입덧부터가 좀 달랐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딸은 입덧이 좀 심하고 아들은 좀 덜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주변에 보면 그게 꼭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 때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만 마셔도 토했고 입덧약을 처방 받았는데 그걸 먹고도 토하고 진짜 화장실에서 거의 변기 붙잡고 살 정도로 막 위에까지 토하고 토할 게 없는데 계속 토하고 막 그랬던 너무 괴로웠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오히려 빠지는 그런 최악의 입덧을 경험을 했었는데 둘째 아이 때는 입덧이 정말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로 입덧이 좀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조금 메스꺼리는 느낌이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한 3번, 4번 정도 조금 토를 하기는 했는데 막 밥을 못 먹겠고 너무 힘들고 막 그 정도로 입덧이 있지는 않았어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쭉 지나면서 우리가 보통 안정기라고 부르는 임신하고 조금 편안해지는 시기가 와요. 입덧 끝나고 중기 정도에. 그때는 뭐 첫째나 둘째나 조금 편안하게 흘러갔는데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배 모양부터가 좀 달라요. 이게 신기한 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옛날 어른들 말씀이 딸 배면 조금 동그랗게 예쁘게 나오고 아들 배면 약간 이렇게 펑퍼짐하게 옆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전에 첫째 아이 거의 만삭일 때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업체에서 오신 이모님께서 제 배를 보시고 딸이네요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배 모양이 동그랗게 예쁘면 딸이다. 근데 그때는 정말 배가 앞으로 동그랗게 예쁘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약간 제 느낌에 확 올라붙어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 있는 데가 많이 눌리면서 제가 임신 중후기 넘어가면서 다시 밥을 못 먹는 그런 슬픈 시기를 보냈고 임산부분들 다 그런 거 겪어보셨죠? 내가 많이 먹고 싶어. 근데 이게 많이 안 들어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헉헉대면서 숨이 차고 그러기 때문에 첫째 아이 때는 뭐 입덧 때도 못 먹었지만 중후기 때도 여기가 너무 이렇게 막 받쳐서 잘 못 먹었던 그리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이제 제가 지금 9개월 차 접어들었잖아요. 신기하게 배가 약간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퍼진 느낌이 저도 들어요. 근데 이게 아들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 경산모라서 더 그런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한번 자궁이 늘어났다가 다시 원상복귀된 케이스다 보니까 첫째 때보다 조금 더 빨리 이제 늘어나고 더 빨리 나오고 더 빨리 처지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아이가 뭐 그렇게 밑에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아이가 굉장히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제 불편한 건 밑에를 너무 누르는 거예요. 방광 뭐 여기 골반 이런 데가 애가 계속 누르고 찌르고 막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사실 얘가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위가 불편한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는 먹는 걸로 제가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없어요. 잘 먹는 편인데 하체 부분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여기 Y존이랑 골반, 엉덩이, 허리 이런 데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아프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아프고 요새 쩔뚝거리고 다녀요. 너무 아파서.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고 조금 이제 아이랑 조금 돌아다녔다 하면은 그 다음날은 거의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좀 누워서 휴식을 취해줘야 하는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경산모라서 그런 느낌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아플 수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태동에서부터도 또 달라요. 이것도 물론 딸이라서 아들이라서 라기보다는 아이마다 차이가 있는 거겠지만 첫째 때는 태동 때문에 아프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약간 평화로운 태동 부드럽고 아이가 뭔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의 태동이었는데 둘째는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런 길거리 걷다가 뭐 설거지하다가 너무 아플 정도로 애가 사방에서 동시에 도대체 얘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 알 수 없게 옆구리 끝과 옆구리 끝에서 동시에 팍팍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얘가 태동이 굉장히 격하다. 딸과 아들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봤습니다. 첫째 때는 아이 이제 초음파 사진 받아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잘라서 붙이고 옆에 제가 막 편지도 쓰고 막 몇 주 차에 뭐 했다 막 이런 거 막 적어놨었는데 둘째는 그냥 계속 쌓아만 놓고 있네요. 둘째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형생이 바빠. 나도 케어하고 애기 케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초음파 사진 막 잘라서 붙이고 막 하긴 할 건데
굉장히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첫째 때는 아빠도 와가지고 맨날 뭐 제가 물론 강제로 시키긴 했습니다만 배 쓰다듬어주면서 동화책 같은 거 읽어주고 태담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둘째는 거의 아빠 목소리를 모를 수도 있겠다. 그도 나도 현생을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사소소한 것들을 못 챙겨주는 뭐 그런 게 좀 있고 첫째 때는 또 제가 태교 바느질 한답시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만들고 그랬는데 둘째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조금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를 이제 낳는 것에 있어서 병원에 있다가 조리원 갔다가 오하는 것에서 큰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첫째 때는 그러니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는 저는 조리원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결정에는 사실 첫째 아이가 걱정돼서라기보다는 제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크기는 한데 제가 이제 요새 첫째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거든요. 엄마가 갑자기 아이가 이제 동생이 나오려고 할 때 병원에 가야 한다. 그러면은 며칠 없을 거다. 아니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조리원은 안 가도 병원에서 한 2박 3일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미리 얘기를 자꾸 해주는데 아이가 이제 저랑 한 번도 그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벌써 울어요. 엄마 놔두고 가지 마라. 동생 그냥 여기서 나와라. 자기도 병원에 따라가겠다 하면서 벌써 울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짠하기도 하고 짠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첫째 때보다 출산 후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늘었다.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느낀 초산모와 경산모 또 딸과 아들에 따른 증상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모든 것들이 100% 들어맞지 않죠. 언제나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출산을 할 텐데 저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다들 그러잖아요. 첫째보단 둘째가 수월하게 낳는다. 제발 그러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때 출산이 너무 힘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지금도 기억나. 그때 고통.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와 지금도 얼마나 아팠는지 다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출산하는 게 무슨 기분이야? 콧구멍으로 수박을 빼는 기분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참고로 저는 자연분만을 할 거고요. 첫째 때 자분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면 저는 자분으로 할 거고 한번 해봐서 얼마나 아픈지도 알지만 해봤으니까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대 올라가는 게 저는 조금 더 무섭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회복이 조금 빠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자연분만으로 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여러분 재미난 증상 차이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육아 하세요.